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문화 아틀리에인 성남. 안녕하세요. 주버스 표영신입니다. 오늘의 문화성은 동아리를 초대하여 나누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책의 향기가 가득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책은 혼자 읽어도 좋지만 함께 읽을 때 그 기쁨은 2배가 됩니다. 오늘은 성남에서 활동하는 독서 동아리를 모셔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리고 책을 통해 서로의 삶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들어보려 합니다. 책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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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소개할 동아리가 독서 동아리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해보고 싶었던 동아리이기도 합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비블라떼 조금랑입니다. 네, 같은 회원 양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블라떼 동아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비블라떼는 네. 책과 커피란 뜻을 합성해서 만든 단어고요. 저희 중학교 때 학부모 독서 동아리였습니다. 자녀분들이 중학교 시절에. 네. 그러면은 지금 자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학 졸업했고요. 정말요? 그래서 한 13년째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이 학부모 동아리가 이렇게 이어져 오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독서 동아리를 이렇게 하자고 모이게 되신 건가요? 계기가 있으실까요? 중학교 때 학부모 동아리가 형성이 학교에서 만들어졌었고요. 근데 다행히 저희 조가 좀 아파트 단지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여서 그 엄마들끼리 계속 모임을 했고, 학교 애들이 중학교였을 때는 학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책을 정하고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고등학교는 각자 좀 흩어졌는데도 책도 읽고 또 애들 교육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그러면서 계속 모임을 하다가 애들이 이제 대학 가면서는 조금 독서 모임이 좀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가끔씩 잊을만 하면 한 엄마가 어떤 책 좋더라, 어떤 책 좋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활동을, 책을 읽고 또 그 책 좋다고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활동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성남 중앙도서관에서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좀 이제 규칙적으로 좀 책을 읽고, 특히 애들이 다 컸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규칙적으로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동안에 간헐적인 모임을 다시 정기적으로 만들고자 지원을 했고, 다행히 거기에서 독서 동아리 신청했는데 지원 사업에 되신 거죠? 되면서 독서 동아리. 네, 그러면서 네. 이제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권 이상 읽는 모임으로 정착을 한 것 같아요. 대단하신데요.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하다가 그래도 모든 멤버분들이 다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이게 한 분이라도 약간 안 읽거나
네, 그러면 이게 좀 모임이 오래 유지되기는 힘들잖아요. 중학교 때는 네네. 선생님이 되게 좋으셨어요. 국어 아. 선생님이 엄마들을 그때 저희가 주제를 고전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면서 되게 돈독하게 정말로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그때도 많이 좀 영향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친목 모임처럼 하면서 같이 뭐 바람도 쐬러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때 잠시 쉬었다가 뭔가 했으면 좋겠다 할 때 딱 그 성남시 도서 지원 사업이 있어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올해 그 성남시 그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건가요? 네. 올해. 그럼 올해부터 그렇게 되셨군요. 근데 이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두 분은 알고 계세요? 선정 기준은 저희가 잘 모르고요. 중앙도서관에 독서 동아리로 등록을 하고 선정을 할 때는 공고가 나오고 공고를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해왔다라는 기록을 좀 올리면 도서관 측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근데 선정 기준은 저희는 몰라요. 아, 네. 근데 올해 100팀인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어린 자녀들을 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엔 성인 동아리 그리고 직장인 동아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직장인 동아리에는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생각보다 다양하게 독서 동아리 활동을 성남시 시민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저희들도 알았어요. 근데 두 분은 그걸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직장인 동아리도 있고 뭐 좀 젊은 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모임이 있나요? 아니요, 5월에 네네. 독서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이제 동아리 뽑힌 동아리에서 최소 1, 2인이 모여가지고 그 도서관에서 강화 교육을 시켜줬어요. 거기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뭐 토론하는 것도 배우고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거든요. 그때 이제 모임들 하는 거 보니까 심사할 때 그런 기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 뭐 20대도 뽑고 30대도 뽑고 다양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놀랐어요. 네, 어떤 점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기뻤습니다. 네. 근데 전 연령에 다 있다는 게 정말 고무적이네요. 네네. 네. 너무 좋은데요. 그럼 독서 역량 강화 교육은 이제 그런 지원 사업 통해서 이렇게 또 듣게 되셨고요. 그때 네. 토론 같은 방법도 배우시고 거의 7시간, 8시간을 네. 풀로. 네, 풀로. 재밌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네. 어떻게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좋은가? 책을 읽었으면 어떤 식으로 토론을 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서 동아리를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토론을 진행하는 게 좋은가?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또 실전처럼 모의 토론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모임도 좀 더 좀 강화를 해야겠구나 하는 걸 느끼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모임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모임 때 어떤 활동으로 하셨는지 책을 읽고. 중학교 때는 아까 설명을 했듯이 네.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셨고 선생님이 인도하에 고전 중심으로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선생님이 주제나 뭐 토론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정 정도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됐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저희들끼리 하다 보니까 어떤 책이 좋더라, 요즘에 나온 책 중에서 뭐가 좋았어, 또는 읽고 나서 어떤 책이 좋아, 그러면 이렇게 우리도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기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느슨해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기보다 영화를 같이 본다거나 같이 근교에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흘렀는데 이 역량강화 그러니까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니까 책을 좀 깊이 있게 읽는 방법도 알고 그 속에서 좀 주제어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토론의 주제어들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동아리는 2명이 참석을 했는데 다음에 내년에 만약에 또 다시 네. 신청을 해서 된다면 역량 강화 교육에는 팀원 전체가 한번 들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서 배운 걸 우리 동아리에서 활용을 할 때는
거기서처럼 발제문을 다 뽑아보고 그렇게는 못하니까 아직 그렇게까지는 발전을 하고 있지 않아요. 모두가 책을 읽고 발제문을 뽑고 토론 주제를 다 뽑아오고 그렇게까지는 아직 발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츰, 하나 네, 차츰 이제 한 사람이라도 먼저 영향력을 갔다 왔던 사람이라도 네. 발제문은 아니어도 토론 주제 정도는 생각을 해오고 그리고 좀 인상이 깊었던 문장들이라도 적어오고 그리고 그걸 공유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책을 다 덜 읽은 사람이 있으면 줄거리에 대해서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쭉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안 읽은 사람도 아 재밌겠네요 하면서 토론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읽게 되고 그런 어찌 보면 후순환이기는 하지만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아 내년에는 좀 더 좀 네.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책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힘들었지만 정말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런 독서 역량 강화 교육 말고 다른 혜택이나 어떤 다른 지원도 있나요? 문화 관련되어 있는 곳 탐방도 있고 또 북 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 독서 동아리 지원 모임에서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참석한 건 역량 강화 교육. 네. 그 아. 문화기행은 다 시간이 네. 안 돼가지고 참석을 못했어요. 내년에 꼭 또 되셔가지고 네. 문화기행 네. 여러 가지 해보면 정말 좋겠는데요. 네. 되게 생각보다 다양한 이 기회들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그러면 최근에 읽은 책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고전을 중심으로 하셨으니까, 네, 최근에는 어떤 책들을 주로 이제 보시는지. 저희 회원들이 작년에 좀 많이 아프고 집안에 좀 어려움도 많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올해 책의 주제는 좀 행복과 관련된 책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그리고 오랫동안 책을 이렇게 좀 리버럴하게 읽다가 좀 동아리로 다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좀 행복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좀 책을 골랐거든요. 그러면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행복할 거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뭐 단 한 번의 삶 그런 식으로 좀 잔잔하면서 좀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각 회원들도 뭐 아팠던 분들도 조금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좀 마음의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도 책을 읽으면서 그래 소중한 건 진짜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듯이 일상 속에서 찾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우치면서 좀 조금씩 서로를 일으키면서 보듬어 나가고 이제 한 해가 되니까 좀 사람들이 그래도 작년이나 올해 초에 비해서는 좀 일상생활에서의 행복들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위로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책을 읽어야 되나 봐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책들을 저도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독서 모임을 마침 저녁에 저희 정규 모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책 제곡시나 싶어서 들고 왔어요. 네. 네. 이제 김영하 씨의 단 한 번의 삶. 네. 깔끔하게 얘기 또 한 번 일상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김영하 그 소설 작가님, 김영하 작가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셔가지고 책들이 되게 한 번쯤은 다 들어봤는데, 제가 단 한 번의 삶은 또 처음 지금 들어가지고. 신간이에요, 신간. 아, 신간이었어요. 그렇군요. 책은 자비로 다. 아니요, 성남시에서 그 네. 도서지원비가 나와요. 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신청을 상반기, 하반기에 2번 하고요. 책은 연말에 반납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장기 대출. 그러네요. 장기 대출인 셈이네요. 네. 근데 네. 이거를 또 다시 도서관에 반납. 반납하고요. 네. 그러면 반납이 되면 제가 꼭 빌려보고 싶네요. 네. 그럼 혹시 지금 읽으신 그 단 한 번의 삶에서 뭐 좋았던 구절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단 한 번의 삶에서 인생은 칵테일이다 그 말을 하거든요. 작가님이. 근데 거기에서
칵테일이라고 했던 거는 내가 순간순간 선택한 게 칵테일도 선택해서 넣고 그 맛은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서. 네. 그러듯이 이 작가님도 인생 모든 것은 이렇게 선택의 과정이고 그 선택을 하는 게 자유이다. 그렇지만 그 자유 속에는 그 선택에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칵테일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맞아. 인생은 진짜 칵테일처럼 다양한 맛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순간순간의 선택이 그 칵테일을 재료를 선택하듯이 선택이 그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혼합된 인생 내가 걸어간 인생이 그 자유이지만 그거에 대한 인생의 모습은 이렇게 칵테일의 맛으로 표현이 됐듯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고 아 맞아. 그러면서 칵테일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역시 작가다 그런 네.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칵테일이다 해가지고 왜 칵테일이지 혼자 계속 생각했는데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제 수긍이 갔습니다. 네, 우리 지금 예, 저는 네, 양경희 선생님. 네. 그냥 책을 읽으면서 이제 좋은 구절이 나오면 좀 적어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여기서 두 구절이 나왔는데 나이가 들어 좋은 점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해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저한테 와닿는 말이었어요. 좋아야지만 좋은 사람이고 네, 네. 나한테 나쁘면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해서 받아들인다는 게 좋은 말인 것 같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나이가 좀 드니까 이 구절이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지 않는 삶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미래의 나쁜 결과와 마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이다.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갈망은 그 어떤 전략적 고려보다 우선하고 살지 않는 삶에 대한 고찰은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거나 찾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는 항상 내가 그때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미래의 나쁜 것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이다. 저거 맞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게 이 책을 진짜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왠지 이 책 말고도 읽으시는 모든 책들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행복에 대한 주제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뭐 비블라떼 회원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누구라면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혹시 끝나고 다른 책들이 있다면 좀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활동은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은 언제까지 있는지 궁금한데요. 원래 1년 단위로 해서 새해 되면 또 다시 지원 신청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역량 교육도 있지만 기본 지원 사업은 1년에 도서 구입비로 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장기 대출이 가능해요. 네. 근데 1년에 50만 원 지원하는 건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대출은 도서관 측에서 6개월씩 장기적으로 책을 빌려줄 수 있는 네. 그런 있는 제도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책은 다 반납은 하지만 진짜 신간서적 중심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또 기존에 있었던 책들도 장기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진짜 큰 혜택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저희 딸한테도 이 친구들끼리 독서 동아리 결성해서 하라고. 네. 그래서 지원 선정이 되면 더 좋고 안 해도 1, 2년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도서관에서 대출 받으면 2주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보니까 회원들끼리 다 같이 돌려서 읽고도 그리고 토론까지 하고도 여유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딸한테 권하고 있고
여기는 아들인데 아들한테 권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네, 정말 그러네요. 예, 예. 제가 그래서- 들으면서 이렇게 책을 구매하는 게 장기 대출의 의미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네, 구매하는 것도 구매하는 것도 있고. 구매하는 그 제도도 있고 장기 대출 두 가지가 두 가지 있었던 혜택이 있는 거였네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기 대출이 어찌 보면 게을러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양한 책 읽고 싶었던 책을 진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책을 사실은 가정에 소장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조금 있으면 어딘가에 이렇게 네, 이렇게 반납하고 싶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여기는 내 책처럼 보면서 반납까지 하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막 책 읽고 나면 처치 곤란한 경우 사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 책처럼 소유도 하면서 필요할 때 다시 꺼내볼 수 있고 그렇지만 반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 이걸 우리 시민들이 하면 내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면 너무너무 아깝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런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게 모여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게 인연이 이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셔도 독서 동아리가 아니어도 다른 일을 하셔도 너무 이 탄탄한 그 뭐라 해야 되죠? 모임의 연결을 갖고 계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요. 네. 내년에는 그럼 어떤 책들을 읽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원래는 행복 주제를 하고 사실은 원래 작년에 노벨 문학상도 있었으니까 네, 네. 나머지 책들은 저희가 한강 작가 책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작가가 가지는 생각들 저번에는 소년이 온다를 저희가 했었어요. 네. 주제로 해서 뭐 그러면서 갑자기 그 시대 때 같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책을 돌려보고 하니까 진짜 좀 너무 제가 아시는 분은 책을 반납해야 하는 게 무슨 지원이냐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래 이렇게 잘 읽고 다시 반납을 하는 게 뭐 아까처럼 선순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지금 아직 내년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의 생각은 저희 모임에도 이렇게 미술 전공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좀 전공 분야가 좀 관심 분야는 전공 분야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도하는 해에 이 미술이면 미술, 경제면 경제 이렇게 조금 좀 심층적인 책들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게 목표예요. 근데 내년에 당장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다시 재건 일정 정도 해야 됐기 때문에 내년 당장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하면서 각 분야별로 좀 전공한 사람들이 좀 먼저 소개할 자기 분야에 소개할 책들을 좀 정하고 그걸 주도해서 그분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이렇게 더 풍부하고 또 깊이도 있는 독서 토론 모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계획만 제가 세우고 있고 근데 내년부터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반신반의해요. 그러는 게 다른 회원들 중에서 바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반신반의인데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회원들의 각각의 전공 분야들도 다 이렇게 좀 모두가 공유를 해 나가면서 좀 여러 분야에서 좀 전문가는 아니지만 두루두루 알고 풍부해지는 그런 독서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현재 그 모임 회장님이신가요? 네. 지금 그래서 모임장. 이렇게 모임장 네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더 생각하는 그런 해안이 있으시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비블라떼가 책과 커피라는 뜻을 가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모임 장소는 혹시 커피숍이 되는 건가요? 네. 네. 저희 여기 근처에 한방가 찻집이라는 데서 요즘 계속 모이고 있어요. 네.
커피숍에서 모이다가 커피숍에는 아무래도 손님이 많이 오고 해서 좀 조용한 장소로 해가지고 또 근처에 있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꼭 다른 찻집에서 계속 모이고 있어요. 같은 찻집에서. 네. 아, 그럼 그 사장님하고도 되게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나요? 네. 그 이건 정말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한번 나와주셔서 얘기해 주십사 검토를 부탁드렸을 때 너무 낯설잖아요. 낯선 사람한테 이런 부탁이 온다고 이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고 어떤 계기로 여기를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저 듣고 싶어요. 그 연락하신 분이 일단은 네. 블로그 활동을 많이 하셨고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분이 몇 번 활동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몇 번 같이 가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또 이번엔 또 성남시 미디어 센터에서 한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고 나가서 모든 분들이 좀 이런 걸 많이 알았으면 사실은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유치원 모임은 유치원 엄마들 이렇게 듣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사실은 띄엄띄엄 만나다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단체가 이렇게 5명이 다 모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딱 동아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날은 날짜를 비우게 되고 또 더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더 반갑고 또 이런 모임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면 다들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네, 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또 하나의 또 자부심이고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그 블로그 하는 저희 회원이죠. 그분이 종종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활동이 아니라 뭐 봉사 활동에도 또 인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랬었을 때 참석하고 나서 항상 보람되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도 어쨌든 성남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랬었을 때 우리만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 걸 알고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개를 해야 된다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내공이 있어서 또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독서 동아리 성남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에 내년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확대가 되면서 좀 책을 보니까 진짜 인터넷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를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들도 그리고 두루두루 성남 시민들이 알아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참석했어요. 네, 너무 부럽습니다. 책 독서 동아리가 진짜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남에 100팀을 지원한다는 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게 또 치열할 수도 있다니 이게 책을 사실 저는 많이 안 읽어가지고 사실 좀 부끄러운데요. 네, 앞으로 성남시에서 이런 제도가 많이 더 활성화되고 네, 많은 분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그럼요. 저희가 막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독서 동아리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한 문장을 봤어요. 네. 뭐냐면 쇼츠의 시대에 살아남는 것은 독서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되게 좀 요즘 쇼츠가 너무 많이 네. 뭐 유튜브를 넘어서서 그래서 뭐 전문가들도 많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문장이 딱 뜨는데 그래 정말 저부터도 각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서 좀 다들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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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독서 동아리 비블라떼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와 같은 책을 읽는다는 건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과도 같죠. 책 속에서 만난 문장이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 나눈 대화가 하루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곳에서 작은 책 모임을 한번 찾아보세요. 책이 이어주는 따뜻한 인연을 기대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